가족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배신과 상처를 넘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흔들림에서 시작되어 결국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50세에 나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55세와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 42세는 나에게 친동생처럼 가까운 존재였죠. 그녀는 나와 취미도 비슷하고 사소한 고민도 함께 나누며 친밀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함께 요리를 하며 웃음을 나누던 기억, 여행을 다니며 나눈 이야기들은 그 시절 나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바쁘고 회사 일로 자주 집을 비웠지만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믿음과 존경을 보냈습니다. 신우도 나와 종종 만나며 우리 가족의 중심에 있었죠. 그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나는 그녀와 남편 사이의 불편한 기운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함께했던 웃음소리와 가벼운 농담 뒤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너무도 안일하게 그들의 행동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야 그때의 단서들이 떠오르며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덮인 가면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날,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어땠어? 당신만 있으면 돼. 이 문자는 다름 아닌 신우의 전화번호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하며 설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과 그 메시지의 내용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은 떨리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몇 번이나 화면을 다시 확인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마주한 나는 마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라는 마음으로 남편과 대화하려 했지만 그의 반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불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전에도 백화점에서 남편과 신우를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때는 단순히 친밀한 가족 관계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친구들은 둘 사이가 수상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와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충격은 그들의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시아버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님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중심을 잃은 것에 대한 아픔 속에서 신우와 남편은 자신들만의 비밀을 감추며 관계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철저히 숨겼고 나는 어머님의 장례식 때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신우와 남편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 안의 따뜻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당시 친구들이 던진 질문도 떠올랐습니다. 둘이 너무 친밀해 보이던데 괜찮아? 그때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남을 의심하지 말라고 핀잔을 줬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에게 이 사실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비참하고 서글펐습니다. 그들이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숨겨왔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들 사이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는지를 깨달으며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은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들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둘이 백화점에서 다정하게 걸어가는 걸 봤어. 그 표정이 단순한 가족 사이로 보이진 않았어라며 조심스럽게 말하던 친구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을 일축하며 웃어넘겼던 내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물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 신우와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게 상처를 주는 칼날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끝까지 숨기지 아니라고 하지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도 많이 외로웠어. 너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잖아. 그의 변명은 내 분노를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신우와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 사랑했어요. 언니는 오빠를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녀의 말은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친동생처럼 여겼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그것도 신우한테.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신우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사실. 시아버지가 외동아들인 남편을 위해 양녀로 들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남편과 신우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의 분노와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셋이 함께 살면 안 되겠냐며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외국에서 유학 중이어서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신우는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도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동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는 남편의 냉정한 본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와의 관계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도 점점 무관심해졌고 결국 그녀를 집에서 내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신우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언니를 그렇게 배신한 게 평생 후회로 남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지만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요. 라는 말을 남기며 그녀와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혼자가 되었고 내가 없는 삶에서 깊은 후회를 느끼며 몇 번이나 다시 돌아오길 요청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라고 말하며 마지막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아이들에게도 이혼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두 아이는 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결국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큰아이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래요. 우리도 이제 성인이니까 엄마가 자신만의 삶을 찾는 걸 응원할게요.
라고 말하며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둘째 아이 역시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안 가요. 저희는 멀리 있지만 항상 엄마 편이에요. 라고 말하며 나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지지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더욱 확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나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고, 그들이 멀리서도 나를 응원해 준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주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새로운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학업과 생활에 충실했으며 나는 카페 운영과 새로운 삶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몇 번이나 남편이 찾아와 다시 시작하자며 사정했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된 나는 작은 카페를 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나는 차분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지 1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게 호감을 표현하며 천천히 다가왔고, 결국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이혼이라는 깊은 상처가 있었던 나는 그의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배신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겪었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그에게 솔직히 말했다. 제가 한 번의 결혼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과의 관계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는 내 말을 이해하며 말했다.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충분히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나를 믿어준다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의 따뜻함과 성실함은 점차 나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고 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그와 만나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와 성실함은 나에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용기를 주었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준비하던 중 나는 그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전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의 친구 모임에서 전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정신이 혼비백산하고 저는 화장실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곤 속이 안 좋다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나는 심한 혼란과 망설임에 빠졌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의 따뜻함과 배려가 여전히 나를 끌어당겼지만 과거의 인연이 주는 부담감은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그와 얽힌 사람을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피하며 일부러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 태도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과거의 인연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지만 당신과의 미래는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내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던 어느 날, 큰아이가 영상통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내 고민을 눈치챘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이세요. 나는 결국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두 아이는 내 말을 조용히 들으며 내가 느끼는 부담감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큰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과거에 누구였든 지금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희도 좋아요. 둘째 아이도 동의하며 엄마, 이제 엄마를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저희는 항상 엄마 편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는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나는 그가 보여준 진심과 배려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에게 솔직히 내 마음을 전했습니다. 과거의 인연 때문에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 결정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우연이 나를 놀라게 했지만, 이제는 과거의 상처보다 현재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나는 자주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없었기에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새로운 삶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내게 항상 지금의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과거의 그림자 대신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